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을 위해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보내주신 그 흉부 외상 환자 처치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흉부 외상은 뭐 정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치하느냐. 이게 진짜 환자의 생사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것들, 당신이 실제 현장에서 딱 맞추셨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위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중증 흉부 외상 환자를 딱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 원칙.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본 원칙이요? 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환자한테 충분히 산소를 주고 또 제대로 숨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적절한 산소화랑 환기, 유지, 이게 모든 처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기본 원칙부터 좀 확실히 짚어보죠. 제일 먼저는 SpO2, 그 혈액 내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산소 투여하고 네, 맞아요. 기도 확보 확실히 해주고요. 기도 확보. 그리고 상태가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조기 기관사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숨 쉬는 게 좀 힘겨워 보인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분당 호흡량이 한 6,000ml 그거보다 적다 싶으면 환기 보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6,000ml 기준이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의식은 있는데 호흡수가 분당 한 10회에서 12회 정도로 아주 느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 숨쉬기 힘들어한다. 네네. 그럴 때는 백밸브 마스크, BVM 있죠? 그걸 환자 호흡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다는 거죠. 환자 호흡에 맞춰서요? 그리고 계속 맥박산소 측정기나 의식 수준, 피부색 같은 거 계속 봐야겠고요. 당연하죠. 지속적인 감시는 필수입니다. ETCO2도 그렇고요. 그럼 양압환기, 그 PPV는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정확히 보셨네요. PPV가 그 동요 가슴이라고 해서 흉벽 일부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안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효과가 좀 있고 폐 타박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강제로 공기를 밀어넣는 거라서요. 혹시 폐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흉이 숨어 있었다면 이걸 확 악화시켜서 긴장성 기흉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수행요법 강조였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흉부 외상이면 당연히 출혈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피가 많이 날까 봐. 근데 그렇다고 수액을 막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게 오히려 폐 부종을 악화시키거나 피가 멎는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혈액 응고인자가 희석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일단 굵은 정맥로 18게이지 이상으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확보해 놓고요. 수축기 혈압 SBP가 80mm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명백한 쇼크 징후가 보일 때만, 그때만 250에서 한 500ml 정도 아주 조심스럽게 주는 거죠. 막 정상혈압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저혈압 소생술 개념인데 목표는 딱 주요 장기로 피가 갈 정도만 유지하는 겁니다. 혈압 80 정도, 그리고 계속 폐 소리를 들어야 해요. 청진하면서 혹시 수포음 같은 게 들리면 바로 수액 속도 늦추거나 멈춰야 하고요.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흉부 손상 상황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공기가 새는 문제, 기흉인데요. 개방성 기흉이랑 긴장성 기흉,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기흉. 먼저 흉벽에 상처가 있어서 막 공기가 휙휙 들어오는 개방성 기흉이다. 그러면 일단 산소를 주고요. 그 상처 부위를 비닐 랩 같은 걸로 덮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쪽 모서리는 테이핑을 안 하는 거예요. 세면만 막는 거군요. 그렇죠. 삼면 폐쇄 드레싱이라고 하죠. 공기는 못 들어오게 막고 대신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엔 상용 밸브 드레싱도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공기가 못 빠져나가고 가슴 안에 계속 쌓여서 심장이나 폐를 막 짓누른다. 이게 긴장성 기흉이죠.
맞습니다. 그거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막 숨쉬기 너무 힘들어하고 다친 쪽 가슴에서 숨소리가 안 들리고 목에 있는 정맥이 막 불룩 튀어나오고 이런 징후 보이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긴장성 기흉 처치는 역시 바늘감 압술. 현장에서 이거 정확한 위치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죠.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만 시행해야 하고요. 위치는 두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 늑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빗장뼈 중앙선 라인에서. 두 번째 늑간, 빗장뼈 중앙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늘을 찌를 때 반드시 갈비뼈의 바로 위,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굵고 14주 이상로요. 아, 갈비뼈 바로 위요? 아래가 아니고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쪽으로는 신경이랑 혈관 다발이 지나가거든요. 거길 찌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꼭 갈비뼈 위로. 그리고 바늘이 딱 들어가면 공기가 휙 하고 빠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카테터 잘 고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요가슴. 여러 갈비뼈가 부러져서 가슴 일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모래주머니로 누르기도 했다던데 그거 안 좋다고요? 네,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숨 쉬는 걸 더 힘들게 만들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고 척추 손상이 없다면 차라리 다친 쪽으로 눕히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두꺼운 드레싱으로 부드럽게 고정하는 정도? 아하. 만약에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기관삽관하고 PPB를 하는 게 오히려 내부에서 흉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외상센터로 가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피가 고이는 거, 혈액가슴증. 이건 출혈 문제니까 수액을 좀 많이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출혈이 있으니 수액이 필요하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다 수액은 폐부종 위험을 높여요. 아, 맞다. 폐부정. 네, 그래서 이것도 굵은 정맥로 2개 확보는 하되 초기 쇼크 조절이 좀 되면 역시 수축기혈압 80mm Hg 정도를 목표로 잡고 최소한의 수액만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폐소리 계속 확인하면서요. 이것도 결정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하니까 신속한 이송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장 문제 좀 볼게요. 심장 눌림증, 탐포네이드라고 하죠. 특히 가슴 중앙에 관통상이 있을 때 이걸 강력하게 의심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 심낭 안에 피가 고여서 심장을 꽉 누르는 상태죠.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병원 전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산소 주고요. 정맥로 확보해서 수액을 소량, 아주 소량 주는 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임시방편이고 결정적 치료는 병원에서. 그렇죠. 심낭 천자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최대한 빨리 이송하는 겁니다. 외상센터로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외상센터보다 더 가까운 응급의료센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정말 신속한 판단과 이송이 중요하네요. 자, 오늘 쭉 정리해보면요. 흉부해상 처치의 핵심은 결국 신속하게 환자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ABC, 즉 기도, 호흡, 순환을 유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산소화랑 환기 잘 시키고 또 수액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거. 이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각 손상별 특징이랑 핵심 처치법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요. 많은 흉부 손상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신이 현장에서 한 초기 처치,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송을 결정했느냐, 이게 정말 환자의 예후를 좌우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환자 상태 계속 다시 평가하고 또 필요하면 치료 계획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긴장성 기흉의 그 전형적인 징후들, 뭐 목정맥 팽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혹시 내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더 미묘한 초기 신호는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보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흉부외상의 핵심들 깊이 있게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오늘 나눈 이 지식들이 당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